모에 중구의 임시회 서해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효문화 마을 관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 마을 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문화 관리원장 정현철입니다. 중구 발전과 후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묘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효문화 관리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여건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역점 추진 과제 순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효문학과 소관으로 295쪽 쾌적하고 안전한 효문화 마을 조성입니다. 청사 주변 친환경 녹지 쉼터 관리와 야외 시설물 수시 정비로 방문객 이용 편의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로 안전한 청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6쪽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문화여가 시설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취미교실 등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으며 맞춤형 식당 운영과 상시 시설물 점검을 통해 다시 찾게 되는 효문화 마을이 되도록 객실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용의 안내 홍보물 제작을 통해 휴양시설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과 소관으로 297쪽 편안하고 정겨운 쉼터 효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공원 이용객을 위한 매점, 스낵카페의 위생관리와 다양한 품목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중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해 힐링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서 뿌리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족보와 과학이 만나는 박물관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족보와 관련된 유물 수집과 체계적 유물 관리로 족보 박물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양한 족보 관련 문화 소개 전시를 통해 나와 우리의 뿌리에 대한 주민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 강좌 운영으로 효문화 인성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효문학과 소관 공무원 대상 효월드 문화연수 교육 운영입니다. 효문화 마을에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연수를 통해 청렴 공직자상 확립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2쪽 뿌리공원과 소관 뿌리공원 효문화 정원 조성입니다. 국공장 주변 낙후된 공원 시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색적인 정원 조성으로 공원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문화 마을 관리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효문화 관리원 전 직원은 보다 더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편안하고 정겨운 쉼터, 쾌적하고 안전한 효문화 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효문화 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 마을 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원장님 추운 날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쪽이 시내보다는 좀 날씨가 상당히 춥죠. 예, 날씨가 이 시내 지역보다 한 1, 2도는 낮습니다. 예, 아무래도 강가이고 또 야외다 그 시에다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여기보다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쨌든 새해 들어서 우리 효문화원 관리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 취임해서 승진해서 가신 지가 지금 벌써 이제 한 20일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승진을 하셔서 우리 효문화원 관리원장으로 가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효문화원이나 뿌리공원 같은 데는 전국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관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한 20년 이상 이제 저희가 설치한 지가 20년 이상 지났는데 이제 사실 여기 예산을 보더라도 본 예산만 해도 한 47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익은 아마 1년에 몇 억도 안 나오죠, 여기가. 수입은 지금 24년도 예산에 11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억 수익이 예. 그 재반 비용을 다 제외하고 한 11억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 그거 벌써 파악하신 거 보니까 업무 파악 다 하셨네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잘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 정도 파악을 하실 정도 같으면은 이미 전반적인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47억 정도의 본 예산만 해도 47억이고 이제 또 축제 예산 또 올해도 한 12억 들어갔죠. 예. 그러다 보면은 한 60억 거진 들어가는데 실수입은 11억이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 이제 수입, 거기를 조성을 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수익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네. 무한정부 돈만 자꾸 들여서는 우리가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자립도가 너무 낮은 그런 군데 이렇게 매년 예산만 투입을 해서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라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본 의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각도에서도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물론 이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을 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을 좀 해보실 기회가 있었나요? 아직은 없었죠. 예, 지금 효문화 관리원이나 뿌리공원이 98년도에 97년도 8년도에 개장을 한 다음부터 장수마을 관리원이나 2010년도에 또 변경을 해서 효문화 관리원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효문화 마을 그 조성은 그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요가 복지 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 갖고 그동안에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수익보다는 좀 그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은 계속 그 적자만 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타 시설 이제 이 유사한 시설이 전국에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또 그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예. 그 견학도 하고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연말에 우리가 정례 2차 정례회 때 한번 본의원이 발언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중국 연길 쪽에 방문을 했었는데 연길 그 박물관에 갔더니 고대에서부터 현대 이렇게까지 그 역사에 대한 유물이라든가 유물 전시에서부터 기록물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연길이.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연길은 조선족 자치주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유물 전시도 다 있고 우리 뿌리에 조선조 때부터 아주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 한민족이 걸어온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상세하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뿌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박물관이. 근데 기회가 되시면은 휴문화원 우리 관리원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쪽이라도 어떻게 가서 방문을 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해오면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번 가지셔갖고 그런 쪽에 방문 한번 하시는 것도 우리 효문화 관리원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좀 한번 가져주시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짧게 하나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상시근로자 법이 바뀌어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도 근로자들 이 휴게소를 설치를 하게 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예, 근데 우리 효문화원에는 이게 휴게소가 없죠? 휴게소가 지금 효문화관리원에도 2개소가 있고요. 뿌리공원 쪽에서도 직원들 휴게소가 예, 제대로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예. 근데 보내면 그 휴게소를 못 본 것 같은데 가서. 뿌리공원 쪽에 가면 그 저 공중화장실 저쪽에 그 분수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제 컨테이너로 돼 있는 부분이 컨테이너가 휴게소입니까? 그 부분을 휴게소로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저기 근로자들이 휴식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효문화관리원은 지하 1층에 예. 별도로 그 저기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공원 같은 데는 이 기간제 근로자도 여러분들이 있죠? 예. 그럼 16명 그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휴게실로 이용을 합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그 옆에 네. 또그 화장실 건물에 붙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뿌리공원 같은 데는 이게 야외에서 근무들 더울 때라든가 추울 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춰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수시로 그런 점검해서요. 문제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네. 제대로 좀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연말에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그 이제 수목을 조성을 한 지가 원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수목이 너무 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습이 상당히 많이 차 있거든요. 바닥에도 그래서 이게 습하고 이끼도 많이 끼고 이렇게 좀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이게 우리가 조형물 설치하는 데를 가보면은 저쪽 너버 쪽에 2단지 새로 조성한 쪽은 동쪽이다 보니까 햇빛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이쪽 잔디광장 쪽은 아무래도 서양이고 하다 보니까 또 나무가 수목이 원체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그 여기 조형물에 자꾸 가려지고 하니까 그게 좀 이 수목의 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조형물 설치한 데가 오래되다 보니까 집안이 치마가 많이 돼서 기울어짐도 많고 또 바닥도 또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여러 군데가 있고 장마가 지고 폭우가 질 때는 그쪽이 물이 뒤쪽으로 막 흘러서 조형물 뒤쪽에 상당히 치마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렵다면 예산을 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좀 정비를 하나씩. 그럼 그 방문할 조형물 때문에 전교에 오시는 그 성씨들이 와서 보고는 상당히 여러 번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이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관리에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주셔갖고 그 배수로가 이렇게 좀 그 침하가 돼갖고 그 양쪽에 그
조형물이 이제 쓰러져 있는 일부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 3월 정도에 설계를 해서 배수로 정비하고 이렇게 그쪽 그 조형물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교목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전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가능하면 이제 햇빛에 이렇게 북향 서양이지만 좀 햇빛이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끼 같은 거 끼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처음 승진하셔갖고 가신 자리이니만큼 좀 의욕을 가지시고 효문화원 관리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경제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면으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휴먼화원이 되도록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296쪽 효월드 문화연수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효문화 마을 관리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24년도에 그 역점 추진 과제로 추진하는 효월드 문화연수는 그 우리 고유의 효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효문화에 내재된 도덕적 가치 함양을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년에 6회 정도 추진할 계획인데 1회에 2박 3일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네.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남 산청이라든지 동의보암 힐링 축제, 또 울릉군에서 하는 뭐 독도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지금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해서 그 2박 3일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교육 운영 일정을 추진 계획을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효문화 마을의 정체성이 효문화를 활용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에서부터 보문산 그리고 지역 관광 체험인 뭐 명물인 칼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힐링 콘텐츠까지 프로그램 일정만 봐도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연수비가 1인당 3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타 지역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비해서 연수비가 낮은 것 같은데 운영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이제 맨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1인당 30만 원 정도로 이제 계획을 하고 저희 지출은 전체적으로 2,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600만 원 수입에 2,10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그 동의보암 힐링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똑같이 2박 3일인데도 무박인데도 50만 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독도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2박 같은 경우에 59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제 일정 프로그램을 짤 때 좀 그 효문화에 대해서 좀 그 홍보도 하면서 좀 이제 우리 중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각적으로 짜서 비용이 좀 절약되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곳을 보시고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명씩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회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횟수가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신 거죠?
지금 저희들이 마케팅 운영 담당 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사실은 좀 부족하거든요. 이제 네. 외지의 공무원들이 오면 사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관람도 시켜주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인력을 좀 충원을 받아갖고 이렇게 외지에서 오는 그 공무원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저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을 쓰셔서 신규 사업을 하시는 만큼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출 내역에 보면 타 지역 공무원 등이라고 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라도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효문화 마을에는 각종 체험하는 그런 체험관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동반하는 동반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는 등 뭐 그런 다양한 사업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하고 잘 성공적으로 올해 마치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이 많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지자체에 일단 일정표를 내실 있게 짜고요.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더 또 뭐 이렇게 보완할 부분이 있나 해서 확정 일정을 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또 가능하면 우리 대전시에도 이제 그 새내기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네. 할 때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시 저기 공무원 교육원하고 협의도 한번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효월드 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후에는 만족도 검사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반영해서 보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육상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소로서 일정한 부분의 세외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역점 과제로 또 이런 부분을 정한 만큼 좀 내실 있고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그런 부분에도 세외 수입의 증대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원 내 유료시설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성 제고나 비용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을 개선을 당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점하고 그 스낵 카페를 뿌리공원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수입이 1억 3천 정도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인건비 지출이 8,7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 지출 내역에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인건비를 절약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뭐 인력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 인력은 이제 근로노동법에 의해서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줄여서 또 사람을 비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또 무인 점포 네. 매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점포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주문 같은 경우도 이제 키오스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고 또 그 매점 같은 경우는 또 외주 업체에다가 또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이렇게 공원 이용자들한테 어떤 그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소홀할 수가 있어서 아무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메뉴에 대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신규 메뉴를 개발하신 후에 그런 방문객에 대한 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계절별로 좀 많이 팔리는 메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최소한 반기별로는 시행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셔서 운영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원장님 2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 힐링형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 피크닉 테이블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피크닉 테이블이 2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저기 방문객들이 많이 밀릴 때는 또 계절이 좋을 때는 좀 이렇게 부족한 면도 있는데요. 그렇죠. 뭐 야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는 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캠핑장을 폐쇄하고 쉼터로 운영하면은 좀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가 2023년 12월에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24년도 내에는 쉼터가 이용 가능하게 설치를 하실 겁니까? 지금 그 현재 거기에 그 저기 데크가 네. 평상 데크가 29개가 있는데요. 그저께도 가서 점검을 한번 해봤더니 이제 거기가 워낙 경사지기 때문에 계단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계단이 많이 그 훼손이 많이 됐어요. 옛날에 야자 매트로 이렇게 깔아갖고 네. 평질이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뭐 미끄럼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고 또 평상 데크에 그 난간이 있는데 난간 부분도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오일 스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그 좀 정비를 해서 이제 올 이제 3월부터 3, 4월부터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안전에도 좀 유의해서 네. 그 경사 비탈진 곳이기 때문에 네. 잘 점검해서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효체험관, 효독서체험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규로 좀 추가할 것을 당부했거든요. 근데 업무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각각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면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효체험관 운영 신규 프로그램으로 네. 효문화 다도 체험하고 효문화 체험관에서는 점자 도서관과 연계해서 구연 동화 듣기 계획을 세웠죠. 예, 좀 아쉬운 부분은 다도 체험은 효문화진흥원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차별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다도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다도 체험이 저도 효문항진흥원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교육관에다가 네. 다도 세트를 한 40개, 50개 정도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거기는 이제 보통 이제 7세 이상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복을 입고 예절 체험도 하면서 다도 체험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비용을 받고 이렇게 체험을 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영유아도 같이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무료로 일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회복지 나눔 복지재단이 있어요. 네. 그 대흥동에 소재에 있는데 다도 체험 그 서비스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그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도 체험 그 세트는 없어요. 그분들이 한 50개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직접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이제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유치원생들이라든지 그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좀 괜찮으면 내년도 예산에 그 세트를 좀 구입할 수 있는 세트 하나에 한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걸 좀 구입해서 좀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그 휴문화진흥원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024년도에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통폐합되거나 신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운영했던 것처럼 만선정으로 좀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홍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3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을 14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 평균 이용자들이 좀 그 많이 없는 10명 이하의 그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요. 네. 지금 이번에 신규 프로그램으로서 8개 정도 추가를 해서 20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요가, 뭐 한문, 뭐 심지어는 색스폰 연주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또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 홍보할 때는 리플렛이나 그 SNS 카드 뉴스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영상 콘텐츠 등 다른 방식으로 좀 홍보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전에 질의했던 그 김선옥 의원이 질의했던 또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효월도 문화연수에 대해서 네. 그 일정표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일정표에 대전 칼국수 맛보기 체험 교육이 있거든요. 예. 칼국수 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아직 바랍니다. 미정인데요. 아직 칼국수 이제 프로그램만 넣었지 실질적으로 어느 업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 계획은 아직 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3월 정도에 짜면 아니 3월 정도에 계획서가 짜서 이제 작성이 의원님한테, 되면 의회도 좀 제출해 네. 주시고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 시에는 일반인은 사용이 불가한가요? 숙소요. 네. 예, 숙소는 지금 저희들이 24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연수생들이 오면 기본적으로는 1인당 1일 객실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인데 또 이렇게 각 키도 공무원들끼리 뭐 정보 교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 호실에 2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조사를 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 조치하도록 연수 하겠습니다. 기간에는 일반인은 중복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예, 거죠. 그런 24개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렇다면 이용하는 그 국민들도 일반인을 위해서 사전에 좀 공지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신규로 운영하는 연수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구청 관내 이제 실과 직원들부터 좀 이용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좀 성공적으로 또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자님은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금 우리 중구에도 신규자들이 지금 네. 올 계획이거든요. 네. 그럼 신규자들한테도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2박 3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인사계 교육팀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계하고 좀 협의를 하고 총무과하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의원이 가끔 이제 객실을 좀 이용하고 있거든요.
내부 환경이나 이제 모든 것이 청결하고 이용하기도 좀 편리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객실 내의 거울하고 TV가 좀 소형이라서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해서 이제 앞으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가격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옷걸이는 부착이 돼 있나요? 옷걸이는 그 이불장 내부에 이제 위쪽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옷걸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불이 있을 때는 옷 걸기가 불편하거든요. 8인실은 좀 그런데요. 네. 이제 4인실 같은 경우는 옷장에 한 중간 정도까지 이불이 차고 그 위에다 이제 옷을 걸게끔 돼 있는데 사실 옷걸이가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네, 이용해 보니까 네. 한쪽 벽면에 네. 옷걸이 부착하는 것도 좀 괜찮을 네, 거라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시 조형물이 244개 설치가 최종 몇 년도에 종료됐습니까? 그 성시 조형물은 244기인데요. 네. 4차에 걸쳐서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40기를 마지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생각은 정적인 분위기도 진중성 있게 대한민국이 성시 문중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 분위기를 또 환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한 대전광역시 대표 캐릭터 꿈돌이와 그 가족이 발표되면서 언급된 대전 꿈시의 조형물을 조성한다면 좀 이색적으로 변모되는 것도 묘색해보면 어떨까 제안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시 조형물 이제 그 쪽에 가보면 뭐 이제 그 파고라라든지 뭐 이런 뭐 휴식 공간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미디어 조형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설치를 하고 또 별도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캐릭터 이런 것도 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이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2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2023년도 민속 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사업으로 K뮤지엄 공동 기획전에 이제 선정이 돼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비 1억, 구비 3천만 원에서 총 예산이 1억 3천으로 2023년 9월 25일 전시 개막 행사를 개최했거든요. 네. 12월 31일자로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 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결과 보고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국립민속박물관에다가 그 응모를 해서 네. 작년에 이제 1억 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네. 저희들이 전시를 명당 그림에 담다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는데요. 네. 원래 12월 31일까지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특별전은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방문객 수가 8만 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좀 더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좀 연장을 할 연장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그 그러니까 상설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특별전시보다 이제 앞으로는 상설로 해서 금년 그 2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그 연장을 해서 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는 작년 12월 말에 저희들이 국립민속박물관에다가 결과 보고는 한 상태입니다. 결과 보고 한 것을 네. 또 예산을 심의하는 그 의결기관이 의회에도 좀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원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어제 밤을 새우신 것 같아요. 예. 답변을 무리 없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효문화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우리 정현철 효문화마을 관리원장님, 도시계획과 과장님 또 도시활성과 과장님 계실 때 저하고도 많은 이제 대화를 했고 또 귀찮게도 많이 해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승진을 하셔가지고 효문화마을 관리원장으로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보다도 잘할 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제까지 도시계획과나 도시활성화과에서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 참 이분 잘하시는 분인데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앞으로의 효문화마을 관리원을 더욱 우리 대선에 또 중구의 중시민 효문화마을 관리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잘할 거로 믿습니다. 질의서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질의서를 이제 이것은 생략하고 효문화마을 관리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의 중구 하면은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은 거기 뭐 효문화마을 족보마을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 그래요. 우리 중구가 우선 생산성 있는 도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구 하면은 효문화 중심의 도시. 이 얼마나 이 중요한 말인데 또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이 효문화마을 관리원에 근무를 하십니까? 내가 그분들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분들 또 지금 효문화마을 관리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어떨 때는 미안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생각할 때 중구의 맨 끝에 위치한 그런 데서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1998년도에 장수마을을 개업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한 27년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그 효문화마을 관리원이 어떠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곳은 아니죠. 일단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양하게 혜택을 받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효문화마을 관리원에서 하는 여기도 관광객들이 가서 효 태바 밖도 보고 족보 박물도 보고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 가문도 알아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주간 부서는 효문화마을 효문화 뿌리 축제할 때 주간 부서는 문체까지만은 거기에 또 그분들도 고생하지만 특히 그 위해서 그거를 시작하고 날 때 얼마나 우리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이게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무리수가 따라요. 예산에 무리수가 따릅니다. 여기를 한때는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행정자치회장 할 때 효문화마을 관리원장 또 총무국장
또 관계부서 직원들, 우리 행정자치 의원님들하고 다른 데 견학을 갔어요. 비축제 하는 데를. 갔더니 거기 가신 우리 직원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효문화마을 관리원에다가 아우 이런 거라 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어요. 자, 여기 참 경관도 수려하고 이러니 여기다가 한번 이걸 해봅시다.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좀 무색하게다가 조금 거기다가 좀 야간 경관 조명을 만들었어요. 그나마 그걸 좀 만들었는데 그것이 야간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죠. 그걸 보러. 근데 본의원이 제안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더 들여서 입장료 수입을 올려봐라. 입장료 수입은 조례로 정하는 거에서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예산은 어정쩡하게 들어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야간 경관 조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찔끔찔끔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게 하려면은 예산도 찔끔찔끔 들어가고 이렇게 할 바에는 대전시로 넘겨주고 훌륭한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근무를 하지 하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원장님. 예. 원장님이 한번 이제 다시 부임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가 효 테마파크가 돼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한번 계획을 한번 갖고 계시고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명실상부한 대전 효문화 마을이 정말 전국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족보 박물관도 가보고 대전 가면 이 중구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실망하지 않도록 많이 찾아오시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 뿌리공원이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한 420억 정도 되는데 보상이 지금 93% 정도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올해 안에 지금 착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1 뿌리공원과 2 뿌리공원이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둘레길 뿌리공원 둘레길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47억 들여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뿌리공원 잔디광장 그 앞쪽에 그 담수 면적이 있지만 지금 침산보 그 위쪽에 있잖아요. 그 위쪽에도 고속도로 옆에 거기도 담수 면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쪽도 사실은 관광지로 또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그 효문화 관리원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도 좀 매출을 좀 올리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 관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형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앞서 국토부 주관 건축 행정 평가에서 네네. 건축가가 최우수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표창을 수여했죠. 네, 맞습니다. 네. 연이어 또 2023년도 5개 광고 업무 유공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노력해주신 우리 이제 전재현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한 또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어떤 실적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는 매년 예전에 이제 건실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행정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국토부에서 17개 시도 그다음에 이제 230개 정도의 어떤 기초단체까지도 다 평가를 하는데요. 1차적인 평가 같은 경우는 시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 자체를 국토부에다 올리고 그 국토부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저희 중구가 그 국토부 장관상을 이번에 이제 받게 된 거고요. 건축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거고요. 5개 건물 같은 경우는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네. 뭐 수거 보상제나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안 한 그 사례를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행정에 있어 적극 행정을 펼쳐서 더 큰 결과물의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하고 네네. 또 저기 5개 광고물 관련 정비 업무에도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은요. 249. 네, 의원님. 태평 일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2024년 6월에 완공이 됩니까? 완료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골조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1월 말 정도 지금 현재 골조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월 동안에 안에 내장 공사하고 마무리 공사를 완료를 해서 6월 말에는 완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또 준공되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인근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8억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인데요. 그거는 이제 교통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은 다 예, 부지 매입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부지 매입은 완료되고 이제 시설은 교통과에서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건축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5개 광고물법 개정이 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네. 예, 이걸 보면은 뭐 주로 정당 현수막 이제 관련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동별로 2개 네. 이내로 설치해야 된다. 이제 면적이 좀 큰 데는 이제 1개 추가가 가능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제 철거를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 법에 맞게 정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도 이제 불편이 없이 또한 정당 홍보 글씨도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경로당 올해 신축 계획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9개소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석교 경로당을 보니까 지난 11월 달쯤에 철거를 했더라고요. 석교 경로당 철거했죠,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아, 예, 철거했습니다. 네. 근데 착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사업자가 시공사 결정이 됐습니까? 네, 시공사가 결정이 됐고요. 네. 착공은 그 이달 26일이니까 내일 모레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근데 동절기에 지금 착공이 가능합니까? 그게? 원래 우리가 정부 공사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게 돼 있죠. 원래 2월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동절기에는 이제 공사 본인이 중지를 알기로는 1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인가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철거를 왜 이렇게 빨리 했습니까? 겨울에 어르신들 이 추위에 어차피 공사를 2월 달, 2, 3월 달에 시작을 할 거면은 착공할 때쯤 철거를 해도 되는데 미리 철거를 해갖고 어르신들 여기 석교 경로당 10개 경로당 중에서 거기가 지금 어르신들 제일 회원수가 많은 데거든요. 네네. 제일 규모도 크고. 근데 네네. 미리 지난 11월 달에 미리 사전에 철거를 해서 겨울에 동절기에 이 혹한기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철거하는데 한 2, 3일이면 철거를 할 텐데 사전에 미리 그렇게 서둘러서 철거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6월 상반기 안에 그 사업을 좀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철거를 했던 거고요. 지금 1월 26일 날 착공을 하게 되면 텃밭기부터 좀 들어가서 하고요. 2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6월 말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거하는 데는 2, 3일이면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굳이 이렇게 사전에 철거를 해서 어르신들이 갈 데 없게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쪽에 회원 숫자도 한 7, 80명 되는 그런 경로당인데 그렇지 네. 않습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다 철거했습니까? 지금 9군데 전부? 지금 예예 지금 현재 철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이 어차피 지금 해도 겨울에 한 2, 3개월 동안 더 여유 있게 어르신들이 머무를 수가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늦가을에 철거를 해버리면은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같은 이쪽이 경우는 겨울에. 이제 동절기라고 그래서 그 공사를 중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네. 바로 지금 공사를 착공을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공안지로 그냥 비워놨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지도 않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겨울에 갈 데는 없고 아주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 3개월에도 어차피 2월 달에 이달 말쯤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2월 달부터 착공을 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쯤은 1월 말쯤에 이렇게 철거를 해도 충분할 테고 어차피 2월 10일경이면 우리 고유의 설인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때도 그 사업자들 공사를 하겠습니까? 명절 지나야지 공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아, 네. 않겠어요? 네네네.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의원님 말씀 뭐 그 말씀대로다가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철거 시에는 옛날 건물 철거하게 되면서 성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철거 기간이 2, 3일 걸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1개월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 성면 같은 경우는 그 특수 폐기물이라고 해서 그 처리하는 철거하는 기간이 과정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는데 네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며칠 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네네. 그 노인분들이 이제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끔 그 예. 조속한 공사를 어쨌든, 추진하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해주시고 안영 경로당 안영동의 현암 경로당 추진 지금 하고 있죠. 네네네. 이게 토지 매입 됐습니까 지금? 지금 요 사업 같은 경우 현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요번에 그 개발제한 구역 안에 그 주민 지원 사업으로다가 지금 추진하는 요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억 2천만 원 정도가 확보가 돼서 부지 매입하고 설계를 지금 하는
그런 단계고요. 아,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지 매입은 이번 그 6월 달까지 상반기 안에 부지 매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하반기 때 설계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위치 우리 예산서 위치를 보면은 네네. 안영동 167번지 일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보니까 이 위치면은 동네 가운데가 아니고 좀 외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네네네. 그 여기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아, 사업 확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지가 아, 67번지가 예, 부지는 지금 노인 장애인과 쪽에서 확정을 한 겁니다. 이 자리를 확정한 예, 겁니까? 예. 예. 근데 그 사업 이게 매입 아직 계약을 안 했고요. 예, 현재로서는 뭐 계약을 해서 한 적은 없고요. 네. 요 부지 매입하고 그 계약하는 부분은 그 장애인 장애인과에서 한다. 그쪽에서 하고 노인 있습니다. 장애인과에. 네네. 요 위치가 보니까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동네 한가운데 쪽이 아니고 중심지 쪽이 아니고 한쪽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과연 이게 맞는지 이거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원래 예산이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국비 안영도 조성공사가 국비 6억 7,500하고 지방비가 7,500인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의 부지 매입비 3억 2천은 서 있는데 차액 4억 3천에 대해서는 건축과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으네요. 아, 지금 현재 이 예산이 4억 3천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도 없고 건축과에도 없고. 아, 예, 예. 원래 이제 총 사업비 자체는 7억 5천인데요. 네. 지금 서 있는 거는 3억 2천이 지금 서 있고요. 나머지 4억 3천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업 보면 국비가 6억 7,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 예산이 주민 지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개발 제한이고요. 그럼 국비가 6억 7,500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개발 2024년도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토지 매입비는 3억 2천이 계산이 돼서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나머지 4억 3천에 대해서는 건축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건지 그렇죠.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국시비가. 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그 GB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갖고 신청한 내용이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 장애인과 쪽에서 7억 5천으로다가 계산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중복 관계는 제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6억 7,500이 이 건축비가 4억 3천만 원이 어딘가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올해. 지금 노인 장애인과 알아봤는데 그 노인 장애인과 쪽에서는 사업 3천은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지금 그 추후에 그 추경이나 그 뭐 이렇게 사업비 자체를 추후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네. 2024년도 개발지원국 주민 지원 사업 공모 선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2025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이 아니라 2025년도에 주민 지원 사업으로다가 네. 확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네네. 이게 공모 선정 사업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24년도? 네. 노인 장애인과 쪽에서 1, 2단계 나눠서 네. 네, 24년도에는 3억 2천, 그다음에 그 25년도에는 4억 3천 세워서 1, 2단계 나눠서 추진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선정은 됐고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4억 3천에 대해서는 25년도에 25년도에 예, 사업비 확보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거다. 네네. 올해는 일단은 토지 매입만 완료를 해놓고 기다려야겠네요. 올해는 이제 토지 매입하고요, 설계까지 그렇습니까?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네, 최선을 아까,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했고 또 국토부 장관 또 표창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우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또 수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 네, 여기에 대한 뭐 감사합니다. 수상에 대한 인티테브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근데 뭐 애석하게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그냥 표창만 받았습니다. 표창장 하나만 받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229쪽 홍보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위법 건축물 및 불법 건축 행위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점검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위반 건축물 버티기 행태를 근절하고 신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지자체에서 위반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 행위의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중구에서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 홈페이지에다가 그 연중 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 소식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430개를 활용을 해서 그 불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번 주 내로다가 그 국토부에서 그 홍보 영상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걸어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의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장 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예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항상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물을 확인해 보니 2019년부터 매년 똑같은 홍보물로만 인쇄해서 배부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매번 홍보물을 만들어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좀 적극적인 홍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1년에 한 번씩 홍보물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걸로 보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홈페이지에다가도 뭐 홍보물이라고 그래서 그 게시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마다 좀 시켜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금주 중으로다가 저희는 이제 국토부에서 그 홍보 동영상이라는 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링크를 걸어서 저희 그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 구민들이 좀 보다 나은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물에 대해서도 구 실정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시켜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타 자치구를 살펴봤더니 김포시에서는 위반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위반 건축물 예방 카드 뉴스를 제작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셨고,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의 안내를 하고 있었고요. 서산시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위반 건축물 홍보 영상을 SNS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니까 재미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위반 건축물 예방 홍보물을 전자게시대에 게재해서 위반 건축물을 사전에 근력의 총력을 다하도록 했고,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사례집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조금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이런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의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구에서도 타시도의 어떤 우수 사례를 좀 분석을 해서 네. 저희 구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건전한 건축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홍보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올바른 건축 문화가 정착되고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 건축물 발생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30페이지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상정가나 밀집 지역의 불법 광고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한번 계도를 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고질 및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행정 처분하는 부분에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좀 불법이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좀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뭐 상습 불법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그분들이 그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그 강하게는 못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의 어떤 기본 원칙은 상습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지금 저 행정적으로다가 그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구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235쪽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10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 10개소만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저희가 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 상반기 5회, 하반기 5회 이렇게 나눠서 그 찾아가는 공동주택 그 맞춤형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장소는 그 해당되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무대상 시설 같은 게 8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씩 하게 되면 그 8년이면 그 주기적으로 다 지금 그 8년이면 다 그 일회성 한 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10개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전체 80개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럼 선정은 어떤 순위로 하고 있죠? 저희가 상반기 때 그 교육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요. 네. 그리고 교육 신청 그 아파트별 단지별로다가 신청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갖고 뭐 전년도에 받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교육 네. 단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은 이제 강사비가 23만 원씩 10회하고 교재비가 이제 15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네. 교재비는 비치용인지 아니면은 피교육자에게 배부하는 것입니까? 배부하는 겁니다. 네. 배부하는 건가요? 네네. 150만 원 몇 부를 제작을 하는 거죠? 네, 저희는 3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업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네네. 교육 후에 혹시 만족도 조사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만독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다 가서 그 현안 사항에 대해서 1대1로다가 지금 맞춤형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교육을 하고 나서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다가 항상 그 교육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5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관한 조합 설립, 재건축 사업 구역이 이제 3개소로 점검 대상이 보고됐거든요. 네네. 네, 어디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상하반기 나눠서 이제 각각 1회씩 점검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관내 그 재건축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그 중천동 1구역하고요, 문화동 계룡맨션, 그다음에 태평동 5구역 지금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네네. 네, 국민들이 이제 부실 공사에 대한 불신임이라든지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안전 진단 관리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서 네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건실 시공 유도를 위한 주택 건설 현장 점검에 대한 계획서가 1월 중으로 수립되면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49쪽에 보면은요. 본위원이 건의했던 공동주택과 주관하는 입주자 등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시 각 실과와 협의해서 대피소 위치라든지 아동폭력 교육 등을 연계해서 실시할 것을 건의했었거든요. 네네네. 조치 결과를 보니까 안전총괄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와 협업을 통해서 병행할 예정이라고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지난 12월 달에 안전총괄과하고 여성가족과 노인 장애인과 공동주택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했고요. 예. 그때 이제 협의된 내용 자체는 저희가 교육을 할 때 네. 같이 그 내용 자체도 반영을 시켜서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네, 또한 저희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정책개발실의 이성규 빅데이터 팀장이 네네. 노력해준 결과 안전 중구 플랫폼 어플을 또 설치하면 네네. 안전 대피소라든지 안전 지킴이 집, 제설함, 병원 약구,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 또 안심 화장실 네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제 앱을 교육 시 이제 그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좀 홍보를 해서 좀 그 앱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활용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예,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네.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네. 요 사례 자체가 이제 중구에서 처음으로다가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요 네. 사례가 아마 대전시 전체적으로다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요즘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주요 업무 234쪽 재건축 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국장님 혹시 김포 고천역 주택조합에 관한 기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아, 잘 모르십니까? 네, 네.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시공사와 감리단의 문제점을 미보고하고 준공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서 고발 및 입찰 제한 등 강력한 법정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거에 그 63cm 차이로 아파트를 높게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시공을 하게 된 지금 그 사례거든요. 네네. 네. 준공 승인 직전에 일어나는 일로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물론 시공사의 잘못도 있겠지만 좀 미리미리 점검이 되었더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관내에서도 보니까 지금 계룡맨션과 관련해 재건축 준공 인가가 있을 예정이고 준청동 1구역 재건축 또한 2025년도 3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사 현장 점검 감독 강화를 통해 품질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사 중인 계룡맨션하고 중촌동 1구역 재건축 사업에 관련해 혹시 현장 점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그 시기별로다가 현장 점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지금 해변기 때도 하고 우기 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설 관련돼서도 하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검단 그 붕괴 사고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주기 이 지금 계룡맨션이나 중촌동 1구역에 관련된 현장 점검은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시하고 이제 네. 품질 검사를 그 준공 때까지 그 준공해서 공정률 자체가 뭐 50%대 한 번, 95%대 한 번 이렇게 이제 합동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정도 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품질 검사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관련된 뭐 안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한 8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품질 검사는 2회고 안전 검사는 8회 정도 거의 네. 10회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 고천역 주택조합 사건을 보니까 정말 사전에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제적으로 뭐 10회 하셨다고 하시니까 점검을 조금 철저히 하셔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지역 주택조합 사업에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금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요 업무보고 233쪽을 보면은 고품질 시공 건설 재난사고 예방 강화가 있어요. 그 하단에 보니까 건축 재난사고 예방 강화에 건축 기계 소방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70명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어디서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품질 시공 및 그 건설 재난사고 예방 강화는 아까 제가 전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착공을 해서 준공 때까지 그 품질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품질 검사를 할 때 대전시에 이제 품질 검사 그 검사단이라는 게 품질 검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단하고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그 품질 검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 점검 시기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약 50%였을 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공정률이 95% 이제 마무리 단계 때 한 번. 그래서 아파트가 착공을 해서 그 준공 시기까지 두 번의 어떤 품질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 그 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요 재건축 사업 일반 운영비를 보니까, 현지 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이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어디서 쓴 예산인가 했더니, 예산은 뭐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거 없네요?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시에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시에 구성되어 있는 품질 점검단을 활용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가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업무 보고 자료 236쪽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젊음과 혁신을 이끄는 춘천 벤처밸리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춘천동 공용주차장과 지식산업센터 외에 중요한 사업이 춘천 아이돌봄 행복이음센터죠. 네네네. 네, 2023년도 말 2024년도 도시재생 인정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사업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애석하게도 저희는 예산에는 통과했는데요. 본선에 가서 좀 떨어졌습니다. 왜 선정이 안 되나요? 저희 직원들이 그 열심히 사업 계획을 만들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국토부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했는데 네. 국토부 쪽에서는 좀 저희께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최종적으로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어차피 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다른 사업으로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른 사업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계기를 발판 삼아서 네네. 또 공모에 계속 응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빈집 시범 사업은 국비 100% 지원 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선정해서 철거의 부지를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2024년도 빈집 실태조사 예산 그 신규로 6천만 원 예산 편성한 사업하고 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국토부에서 올해 24년도에 수요조사를 그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거하고는 네.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네.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약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이제 선정한 후에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예. 한 개소당 또한 3천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대전형 그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종전의 방식인 그 2년간의 그 사용하는 그 기간을 두고 빈집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는 한 개소당 3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추진을 하는 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4개소 정도를 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개소 그 2년 동안 임대하는 게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게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하는 그 뭐 비용인가요? 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비용 자체가 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네. 아, 네. 네. 예, 어쨌든 그 뭐 예산은 소요되지만 공용 주차장과 텃밭으로 활용한다면 네네. 주변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빈집 정비 사업이 연내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산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토지 매입 어느 정도 협상이 지금 다 됐습니까? 지금 1, 2차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3차 보상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 저희가 책정한 거는 45억을 지금 저기 감정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그 소유자하고의 어떤 그 갭차가 좀 있어서 그 1, 2차 때 협상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차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시에는 저쪽에 또 이의 신청을 하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미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 이제 사업이 자꾸 길어지면 또 그게 건축비도 상당히 또 상승을 할 테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3차 협상을 하고요.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그대로 협상대로 다 갈 거고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2월 달에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정가에서 몇 프로까지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보통 그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올라가게 되면 보통 한 5%에서 10% 사이에 약간 증액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무리하게 이제 협상이 안 돼서 무리한 요구가 돼서 협상이 안 될 시에는 이제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면은 그분들이 또 이제 나중에 소송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온다고 보면 지금 현 상태로도 이게 우리가 총사업비 100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비를 감정가 갖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5% 내지 10% 증가가 되고 또 시간이 또 지나고 하면은 아마 50억 이상 60억 가까이 토지 보상비가 나갈 텐데 나머지 40억 정도 좀 남짓한 예산을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180대를 이게 건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애당초 이게 건축비라든가 토지 매입가 예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측을? 지금 전체적인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100억 가지고 사실은 180대의 공영주차장을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산상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당초에 계산을 했을 때 건축비에 대해서 단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도 그러니까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건립비에 대해서는 50억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순하게 좀 이렇게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면밀하게 지금 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2월 달에 그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하고요. 4월 달에 그 뭐 심의를 거쳐서 재결이 되면 저희는 그 한 재결이 되고 그게 이제 그 공탁을 걸고 한 과정 자체를 따지게 되면 한 이번 연도 5월 달 정도면 공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어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애당초 이제 지난번에 예산을 성립할 때도 문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상 7층 규모에 대해 67시를 건축을 하고 지하를 주차 대수를 180대를 한다고 할 때부터 이게 사업을 국비 사업을 따내기 위한 예산액이었지 실질적으로 투입할 예산이 얼마가 예측될 거라고는 아예 그 부분을 무시를 해버리고 국비 사업을 따내는 데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석교동 동청사 3, 4층 짓는데도 우리가 건축비가 110억 이상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만 1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7층 규모의 지하 180대 주차장을 넣는데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100억 하고 나머지 건축비를 가지고 7층을 건립을 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이게 뭔가 사업 시작을 잘못 예측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처음부터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지금 주차장 대수도 180대에서 여기 지금 추진 계획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121대로 지금 줄었거든요. 주차 대수도 180대에서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 사업비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건축 면적이라다가 주차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저희는 뭐 우려하시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실질적으로다가 이 사업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증가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이제 문제는 그런 네네. 고민보다는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발언은 이게 애당초 사업만 거창하게 사업 발표만 해놓고 나중에 내실을 따질 때 이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거죠. 당장 올해부터 이제 토지 매입을 시작하고 건축을 시작을 하려면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을 해놓고도 건축비가 부족하면은 당장 시공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 날 총선 때 우리 단체장 재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만약에 새로운 단체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들어와서 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느냐, 이게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서부터 저희가 이제 기획 설계를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하시는 그 규모 자체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맞출 거냐 아니면 규모에 맞출 거냐 이런 고민을 해서요. 만약에 사업비 328억에 맞춘다고 하게 되면 제가 예상하건대 지금 현재 7층이 아닌 규모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사업 규모에 맞춘다고 하면 사업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가 늘어나는 걸로 다 결정이 되면 저희는 이제 국시비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거죠? 이건 이제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공모 사업 아닙니까? 예, 균뚝 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국비는 이미 확정이 다 된 거죠? 이 조건부로 확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최대 160억 가량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160억은 이게 조건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조건부는 조건이 안 맞을 시에는 국비 예산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지원도? 그 그렇지 중기지방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조건이 네. 붙었는데요. 네. 중기지방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네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게 행정은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이지. 우리 예산에 맞추고 우리 규모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자 부풀려서 일단 사업만 시작해놓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든 하자. 아니면 사업을 축소를 하자. 이런 사업은 이게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번 일을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예산 규모도 제대로 확인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거 요즘 당장 지금 올해부터 이게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천빌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천빌리 사업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업을 할 때 애당초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될 건가 지난 과거를 3년 5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플러스로 내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네. 예,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측을 해서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더 촘촘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중촌동 마션 플랫폼 공영 주차장 바닥 부실된 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그 시공사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 공사 그러니까 도장 공사를 한 업체하고 어떤 이견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하자가 본인께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16일자로다가 건설 공제조합에다가 분쟁 조사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시공사냐 아니면 그 도장 회사냐 뭐 이런 거를 좀 하자 관계를 좀 분명히 하고요. 자, 국장님. 그 결과에 따라 국장님,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주민이 넘어지면 큰일 나요. 다른 주민이 거기서 넘어졌으면 아마 바로 중구청으로 소송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넘어지기 전에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주민 다치면 큰일 난다. 거기 가니 주민마다 다 얘기를 해요. 비 오는 날.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요. 그러면 중구청 책임으로 전가할 건데 빨리 이렇게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면은 주민 나중에 다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거. 예? 그거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제가 다음 주에도 제가 나가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